두 번째 영상입니다. 정책의 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의 창인데 이거는 125쪽부터 그 126쪽까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딱 그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5쪽에 이제 두 번째 줄이요. 정책의 창. 자, 폴리시 윈도우라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 사람들이 관심 대상인 정책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좋아하는 좀 하고 싶어하는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리는 일시적인 기회다. 일반적인 정책 과정은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흐름이 각각 그냥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갈 길을 각자 가다가 특정한 시점이 되면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동시에 겹치게 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정책의 창문이 닫혀 있다가 창문이 열린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책의 뒷부분에 어디 나오냐면요. 이게 144쪽에 그림이 하나 나와요. 요 그림을 보고 이 125쪽의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평소에는 각자 흐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항상 예를 좀 들거든요. 지진, 땅이 흔들리는 현상, 문제. 근데 지진이 미세하게는 일어나요. 우리가 저 기상청 제가 트위터로 기상청 걸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보는데 어디 뭐 해역에서 뭐 지진이 발생했다.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문제의 흐름대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야,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자,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또 뭐 그 정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번에 지진의 피해자가 많으면 우리가 국회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좀 먼저 나서서 그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정치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정책의 흐름. 자, 지진이 만약에 정말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호, 어떤 식으로 그 이재민들을 도와야 되고 어떻게 뭐를 설치하고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건 이미 매뉴얼처럼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따로 흘러요. 문제, 정치, 정책. 평소에는 별로 이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책의 창이 정말 열려요. 진짜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지진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뭐 도와야 된다. 왜 평소에 뭐를 했냐 안 했냐 준비가 미흡하다 아니냐 분명히 이런단 말이에요. 정치의 문제 생겼죠. 정치의 흐름도 여기에 또 이제 하나 합해지고요. 그 다음 정책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공무원들은 이 세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정책의 창이 열려요. 이른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정책 의제. 자,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 책에 이제 아까 나와 있던 어떤 기존의 어떤 정책 이런 거를 한 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창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지진이라고 한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이러면은 다시 창문은 닫혀요. 그러면 정치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대로 가고 정책의 흐름은 정책의 흐름대로 가고 문제는 문제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모여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닫히고 또 각자 갈 길 가고 이게 정책의 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을 어떤 사람은 정책의 창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책의 125쪽에 중간 위에 부분에 영어로 spillover라고 돼 있어요. spillover. 이건 분출 효과. 이게 눌려져 있다가 확 터지는 거. 이 분출 효과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책의 창이라는 거는 일종의 기회라고 보셔도 이건 크게 뭐 틀리지 않는 비유예요. 나는 저 정책의 창이 열려야 예를 들어서요. 나는 지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전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진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묘한 거라고요. 근데 창이 열리면 갑자기 야 그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없어? 전문가 없어? 저기 있는데요? 창문이 열려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집단이 생겨요. 이게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원체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7쪽에 표가 하나 나와요. 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정책 문제의 유형별 특성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정책 문제의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밀한 구조. 이거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 결정하는 사람들도 대충 뭐를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풀고, 3번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해요. 왜냐?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구조의 문제. 대안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저거를 하면 어떻게, 요게 좀 불확실한 경우에 속해요. 약간 어려워요. 왜냐? 이 A라는 대안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B라는 대안을 선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좀 있는 거고요. 산만한 구조의 문제는 이게 대안도 별로 없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예측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만한 구조의 문제인 경우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이게 원래 우리가 1학기 때 3월 달에 처음 이게 이제 올해 2월과 3월 달, 4월 달에 이게 정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설날 지나고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진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출발부터가 산만한 구조의 문제예요.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별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아직 걸리지 않습니까? 대안이 별로 없어요. 결과 예상? 이거 사람을 다 못 나오게 통제를 해? 그러면은 경제가 너무 심하게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기면 저쪽에서 그렇고, 이걸 못하기면 저쪽에서 이렇게 되고, 부작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에요. 이거는 산만한 정도가 아니라, 산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건 인류 역사 전체를 봐주는 독특한 사건에 속하는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산만한 구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확률, 계산 불가능. 이 표를 보세요. 자, 결과 알려진 바 없음. 처음 겪었는데 결과가 어디 있어요? 자, 가치, 갈등. 무슨 말이냐? 자,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첨예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쪽도 이쪽 입장 이해하고 이쪽도 이쪽 입장 이해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무제한이라기보다는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 의사결정자가 다수예요. 경제정책, 보건정책, 의료정책.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만한 구조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치밀한 구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이게 없었는데 이거 새로 짓자. 그래,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 세우면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정책 문제가 산만한 구조에 해당돼요.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여기 넣으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는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정책 문제에 많다라고 보시는 게 산만한 구조의 문제,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정책의 창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한 번쯤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